분석입니다. 자, 시장 상황 빠르게 살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기사를 하나 좀 읽고 갈게요. 자, 어제 파월 의장이 이제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를 좀 보고 한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제롬 파월 의장이 이제 어제 발언을 좀 통해서 기존에는 계속해서 뭐 연착륙을 조금 암시하는 듯한 혹은 뭐 금리 인상도 속도 조절을 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를 했었는데 최근에 CPI가 좀 안 좋게 나오면서 또 이제 다른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CPI가 1월 같은 경우에 어느 정도 크게 잡히는 모습이 나오지가 않았고, 자, PCE 같은 경우는 컨센보다 높게 나오고 또 12월보다도 더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조금 다시 튀는 거 아니냐, 이러한 두려움이 생겼었는데, 자, 이거에 대해서 최근 경제 지표들이 예상보다 더 강했다면서 최종금리 수준이 더 올라갈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시사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자, 저는 항상 조금 비판적으로 이야기를 했지만 애초에 인플레이션을 잡으려면 원칙적으로 강한 포지션으로 세게 그리고 짧은 시간 동안 강도 높은 발언이나 어떠한 입장으로서 빠르게 인플레를 잡고 가는 게 나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꼭 애매한 얘기 하시다가 이런 식으로 지표가 튀어오르게 나오면 또 그때 가서야 또 세게 하겠다. 지금 이게 계속 반복이 되다 보니까 시장 자체가 상당히 왔다 갔다 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그래서 그러한 영향으로 인해서 어제 마이너스 1.25% 정도의 하락이 나왔습니다. 자, 그래도 추가적인 금리 인상을 예고한 것 치고는 사실상 생각보다는 낙폭이 크지 않았다고 보여져요. 즉, 그래서 이전에 말씀을 드렸듯이 자, 이틀 올라갔다고 해서 축배를 들 거 아니라고 했죠. 12,000선에서 그리고 11,200선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혹은 51선 살짝 깨면서 물량 털어갈 거라고 말씀을 드렸고, 공교롭게도 파월 의장 발언이 나오면서 실제 그런 식의 움직임을 가져갈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은 뭐 단순히 상승을 이어간다기보다는 자, 이런 식으로 조정을 짧은 진폭으로 만들어 가면서 상승을 가져가더라도 조금 시간이 걸릴 수 있다라는 점을 강조를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애매한 뷰를 말씀드릴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뭐 올라간다 내려간다가 아니라 지금 보시는 것처럼 어쨌든 이 과정 요 사이에서 많은 매물대가 몰려 있고 실제로 그러한 매물을 소화하는 과정에서 손절매 매물들을 털면서 움직여갈 확률이 높았기 때문에 이번 파월 의장의 발언을 통해서 또 어떻게 보면 조정을 만들어갈 하나의 그러한 근거가 생긴 거겠죠. 그래서 어느 정도는 조금 51선을 터치하고 움직일 수가 있다. 그리고 주요한 추세로는 12,000선과 11,200선 사이에서 움직여갈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러한 애매한 뷰만 말씀드린 게 아니죠. 그렇다면 우리가 결과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것은 이러한 진폭이 짧은 구간에서는 결국 실적이 좋은 개별 종목을 공략하는 것이 정답이다 라는 점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이제 파월 의장의 빅스텝 발언이 어떤 면에서 시장에 안 좋은 영향을 끼치냐, 바로 채권 수익률이 또 튀어 올랐어요. 자, 채권 시장 자체가 지금 거의 신용 경색 수준으로 거래가 일어나고 있지를 않기 때문에 사실상 아무도 채권을 사려고 하지를 않기 때문에 이렇게 수익률이 올라가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어제 기준으로 5%를 넘어섰어요. 즉 이 부분이 어느 정도 마무리가 돼줘야 주식시장이 조정을 조금 마치고 상승으로 전환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자, 어제 같은 경우에 또 빅스텝 발언이 나왔기 때문에 5%를 넘어가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자, 10년물 같은 경우도 4%를 넘어가는 게 시간 문제인 상황이에요. 자, 그래서 이렇게 상방에서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는 모습이 빠르게 이제 채권 시장에 나와준다면 우리가 어떻게 보면 조금 투자 비중을 다시 늘릴 수가 있을 것 같았는데, 자, 파월 의장의 발언 그리고 빅스텝 예고로 인해서 어느 정도 또 채권 시장이 높은 구간에서 유지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자, 그러한 이유로 사실 지금 시장의 조정이 좀 더 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말씀을 드렸던 현금 비중을 어느 정도 유지를 하시면서 모든 비중으로 투자를 하시기보다는 일부 비중으로 들어가서 투자하는 게 적합한 시기라고 보여져요. 자, 그래서 어느 정도는 지금은 조정 국면이 아직 지속되고 있다고 판단을 해주시고 시장 대응을 가져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채권금리가 내려가지 않는다면 사실상 주식시장으로 들어오는 돈이 늘어나는 것도 어느 정도 한계가 생길 수가 있다는 거예요. 더군다나 이제 10년물 같은 경우가 뭐 3% 이상, 2년물 같은 경우도 3% 이상이라는 이 높은 고금리 구간에서는 안 그래도 없는 돈들 가지고 주식시장과 채권시장이 나눠먹는 형국이기 때문에 사실상 정말로
자금 자체가 많이 들어오기가 어려운 환경으로 움직이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애플이나 페이스북이나 자, 페이팔이나 테슬라나 넷플릭스 같은 이런 기술주들이 어느 정도 조정받는 흐름으로 갈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자, 그리고 넷플릭스 같은 경우도 이제 실적이 또 안 좋게 나왔기 때문에 상당히 하방을 그리고 있는 상황이고, 자, 테슬라 같은 경우도 앞서 조금 말씀을 드렸듯이 시장이 상승으로 전환되지를 못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200일선 저항을 맞고 50일선 지지 구간까지 확인하러 가는 흐름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160달러 수준에서 어느 정도 지지가 나오는지를 확인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160달러에서 지지가 나오는지를 확인을 하시고, 자, 이 부분이 뚫린다면 또다시 이전처럼 하락폭을 더 키울 수가 있기 때문에 그때는 대비를 해주시는 게 좋고, 만약에 여기서 지지가 나온다면 반등을 노려주시는 게 적절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S&P 500 같은 경우도 보시면 비슷하게 조금 어제 조정을 받는 흐름이 나왔어요. 자, 그래서 나스닥이나 S&P 500이나 아직은 주요 지지 구간을 무너뜨리지는 않았지만 이제 파월 의장의 빅스텝 발언으로 인해서 어느 정도 영향을 받으면서 이렇게 하방을 다시 향해 가는 모습이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지수 투자를 하시는 분들께서는 자, 요 구간이 지지되는지를 잘 봐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51선을 뚫고 개파락이 나온다면 그때는 가지고 계신 비중을 줄이시는 게 맞는 것이고, 아니면 뭐 더 만선을 다시 찍고 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는 게 맞다는 거예요. 자, 이때처럼 자, 이런 식의 개파락이 나오게 되면 어쨌든 주요 추세 구간에서 뭐 장대 음봉이나 개파락을 통해서 이 추세선을 돌파하는 과정이 나오게 된다면 어쨌든 지지선이 무너질 수가 있다는 것이고, 그게 아니라 여기서 어느 정도 이런 식으로 뭐 아래 꼬리를 만든다거나 아니면 조금 이렇게 짧은 단봉들로 지지 구간을 만들어 간다면 어쨌든 파월 의장의 발언에도 불구하고 다음 FOMC 회의까지는 어느 정도 지지를 해가는 모습으로 갈 수가 있다. 이렇게 시장의 반응에 따라서 시나리오를 세워주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자, 다음 FOMC 회의가 22일인가 그렇기 때문에 자, 이제 한 2주 조금 안 남은 시간인데 자, 그 기간 동안이라도 어느 정도 지지 구간이 나오는 거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면 그 시간만이라도 뭐 좋은 실적이 나오는 종목들에 투자를 해서 어느 정도 작은 이득이라도 노려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이번 FOMC 회의 같은 경우는 조금 하방으로 갈 확률이 높아 보여요. 왜냐하면 자, 불확실성이 높은 경우일수록 주가는 안 좋은 영향을 많이 받게 됩니다. 자, 이전 같은 경우는 추세가 어느 정도 줄어들 거라는 게 대충 예상이 됐기 때문에 자, FOMC 회의가 12월 같은 경우에도 별 영향이 없었어요. 그쵸? 12월이나 1월도 크게 영향이 없었는데 자, 이번 같은 경우는 불확실성이 올라갔기 때문에 그쵸? FOMC 회의로 인해서 시장에 조정이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이런 부분에 조금 대비를 해주시면서 그쯤에는 포지션을 일단 정리를 하겠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질 수가 있어요. 그건 역시도 어떻게 보면 개인 투자자나 아니면 시장 자체에도 악영향을 줄 수가 있는 부분이기도 하기 때문에 자, 그러한 부분들을 염두를 해서 단기간 이번 주나 다음 주 정도 시장 조정이 나올 수 있다는 생각을 조금 가져가시고, 만약에 주요 추세선과 지지 구간을 개파락이나 장대 음봉으로 돌파할 시에는 만선 라인을 다시 확인하러 갈 수도 있겠구나 라는 어떠한 미리의 대비를 조금 마음의 준비를 해두신 상태에서 지수 플레이를 하시는 분들은 지수의 대응을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전체적으로 시장이 조금 뭐 연준 의장의 가벼운 입 때문에 조금 왔다 갔다 하는 부분도 있고 억울하지만 그런 부분들이 사실 전체 세계의 시장을 출렁출렁하게 하는 것도 사실 상당히 억울하지만 인정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자,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이 지금 실제 영향을 주고 있고, 자, 오늘 핵심적으로 드린 말씀은 추세 구간과 하방을 뭐 살짝 찍고 오거나 하는 게 아니라 장대 돌파라던가 갭하락이 나온다면 다시 만선을 보고 올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시면서 그 부분이 지지되는지 확인하시면서 각자가 가지고 계신 투자 포지션을 대응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만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